지금부터 조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부산 교육발전협의회, 부산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며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후원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학교폭력과 느린학습자라는 단어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교육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이라는 사안은 생존을 위협하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학교폭력에 대한 고찰을 넘어서 느린학습자의 특성과 취약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런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토론회에는 정말 많은 내빈, 귀빈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참석해 주신 주요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올릴 때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부산 4을 5선 국회의원이자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조경태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최윤호 부교육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최성부 부교육감님 출석하셨습니다.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이재한 교육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개발원 이상율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김순양 교육지원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하구의회 최창섭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하구청 추상복 주민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금세 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강재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교육청 기초학력 담당 강창대 장학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부 백지원 청년정책보좌역 참석하셨습니다. 서부산 교육발전협의회 양영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서지은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귀한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회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연동호 서부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정진희 부산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김태훈 부산 학력개발원 교육연구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최윤정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조경태 의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부 장관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에 워낙 교육 현안이 많다 보니까 참석은 못하고 아마 영상으로 아마 대신
축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이 맞다면 이 학교 폭력 근절과 관련된 이 정책 토론회는 서울 국회를 빼고 나면은 지방에서는 아마 거의 처음 열리는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교육위원이 된 지가 한 3년 차입니다. 근데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교육관계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이 학교 폭력 예방 또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이 파수꾼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강한 의지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근절하는 그 캠페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고요. 교육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아마 수용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과 지금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오셨는데 아마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너린 학습자라고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게 그 장애도 아니고 좀 또 약간 평균적인 그런 것도 아닌 지능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는 느린 학습자라고 합니다. 이 느린 학습자의 학생들은 일반인들의 학습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반 내에서 따돌림을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특별히 더 이상 숨겨두지 말고 이 느린 학습자의 를 위한 그런 특별한 조치도 있어야겠다 해서 이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이 돼서 노력한다면 내년부터라도 학교 폭력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공동주관을 대표해서 서부산 교육발전협의회 양현진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산 교육발전협의회 회장 양영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경태 국회의원님과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폭력 없는 학교 폭력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일 뿐 아니라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4분의 1 이상을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기본 예절과 사회성을 기르고 배우며 소중한 미래를 꿈꾸는 곳이기에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뜻깊은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느린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조경태 의원님을 비롯하여 서부산 교육발전협의회와 부산 느린 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작년 10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느린 학습자들이 소외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교육 책임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에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학생의 특성과 학습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도 필요하지만 집단 따돌림 등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 토론회는 이러한 대책들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느린 학습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보다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최윤홍 부교육감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주제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주제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제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 폭력 문제와 또 느린 학습자 기초학력 보장 뭐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하윤수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 부산 시민 대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학교 폭력이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이며 또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앨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잘 해주셔야 이 학교 폭력을 같이 없앨 수 있다. 교육청만 해서 이거 없앨 수 없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함께 저희와 손을 잡고 정말 부산에서 학교 폭력만은 좀 없애보자. 그 출발지를 여기에서 좀 출발하자. 그 아마 밑거름을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지금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린 학습자 또한 저기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에 끼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저희가 촘촘하게 이 학생들이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꼭 정책에 반영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조금세 회장님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계의 중요 현안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방안 정책 간담회를 작년 9월 30일 개최한 데 이어 학교 폭력 근절 대책과 느린 학습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정책 토론을 주최해 주신 조경태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주 요인은 부모들의 가임보로 인한 가정교육 부재,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 학대로 인한 인성교육 갱시, 특히 교사들의 사기여와 교권 추락으로 담임 및 생활지도 교사들의 소극적 생활지도 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담임과 보조교사 특히 생활지도 부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중한 업무와 일부 학부모들의 높은 목소리, 다루기 힘든 학생들의 태도, 20년째 동결된 보조교사 수당, 20년간 교직 고작 2만 원 인상된 담임 수당 등으로 담임을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경우 허다합니다. 현재 부산의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38%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와 패널 분들은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린 학습자인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1에서 80 사이 범주에 속한 사람으로 인구의 12 내지 14%인 약 720만 명이 속한다고 하니 놀랍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능장애 학생은 특수학교와 일선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느린 학습자의 경우는 대부분 특성화 학교 등에서 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관계없이 장래가 불투명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느린 학습자 일부가 일반계 학교 진학으로 학생 주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다수 학생은 특성화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학생들의 진학 기피로 특성화학교의 대부분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일선 교육 현장을 고려하여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님들의 좋은 대책이 강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경태 의원님과 발제를 맡으신 김동일 교수님 비롯한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강재철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28대 부산 교원단체를 힘차게 이끌고 있는 강재철 회장입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은 앞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훌륭한 정책 토론회는 사실 이 교총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조경태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수를 쳐서 이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처음 뵙는 여러분에게 좀 몇 자 이렇게 올릴까 이래 해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과 느린 학습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정책 토론을 개최하게 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주최하신 금방 말씀드린 조경태 의원님 그리고 하현수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최윤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서부지청 교육장님 그리고 또 의원님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 폭력이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가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심어지고 가해 학생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학교 폭력의 현실입니다. 학교 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돼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학생 인권만 강조되어 일선 교원들의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부산교총은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로 학교 폭력 근절과 더불어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린 학습자는 동급생들과 같은 수준의 학습 내용을 시간 내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습 부진이 누적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의 경계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초 학력이 부족하게 된 느린 학습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발달이 저하된 느린 학습자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래의 학생들과는 학습의 차이가 발생, 하위권 성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따돌림과 놀림에 노출되며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총에서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더욱더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를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사를 통해서 여러 귀한 말씀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2부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훈 회장님, 네. 네, 조금 경직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하트 한 번만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제를 맡으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님께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다중지원 방안 탐색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김동일이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원래 20분이었는데 사회자하고 다시 얘기해서 뒤에 토론자 분들도 시간을 또 잘 지키시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바꾸는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일단 좀 빨리 진행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저도 처음입니다. 아까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정식 토론회를 서울을 벗어나서 지역에서 한 게 처음인데 저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생각해보니까 처음이라서 온 것 같아요. 진짜 처음입니다. 근데 사실 오면서 보니까 부산 지역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계시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한꺼번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5분 동안 얘기는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사실 촘촘한 지원이지만 여러 가지 수준상의 지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기획해 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은 아시는 분도 더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아마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제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도 있었고 이렇게 앞으로 관련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예고가 됐으니까 5, 6월에 될 것 같아서요. 제 결론이 먼저 이미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915년에 노벨 물리학상 탔던 브레그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하고 같이 탔으니까. 근데 그 부자들이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제가 경계선 지능인 학생, 초등학생을 위한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자로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교육부에서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학령기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경계선 지능 학생이냐고 자꾸 질문을 하세요. 몇 퍼센트라는 걸 달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퍼센트가 나와야 예산을 확정하고 예산이 확정돼야 기획한다는. 그건 당연히 맞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린 노벨상 브레그 부자가 똑같이 과학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빛이 파티클입니까 웨이브입니까? 빛이 입자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파동입니까? 이분이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월수금은 입자고요. 빛이 화, 목, 토는 파장이고요. 일요일 날은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냐?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만 받아들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 얘기할 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월, 수, 금은 지적장애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화, 목, 토는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요. 일요일 날은 아마 쉴 수도 있어요. 가이드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냐면 아마
맥락에 따라서 빛이 분명히 파티클, 입자일 수 있고요. 맥락에 따라서 파동일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요.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지원체제 안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오면서 서울역에서 아침에 맥도날드라고 다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햄버거 숍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 소위 말하는 키오스크 다 써보셨습니까? 예. 키오스크에서 원래 있는 세트 말고 콜라를 오렌지 주스 바꾸고 감자를 고구마로 바꾸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서울역 같은 길 서 있거든요. 제가 인터뷰한 우리 경계선 지른 청년 하나는 거기서 그 키오스크 갖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웅성웅성거리고 막 야단난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랬냐면 돌아서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계선 지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줄 쫙 서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 나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드린 맥락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가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예전엔 사각지대였지만 사회복지 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까지 이제는 지원이 가능한 민도와 국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경제 보장뿐만 아니고 그 위에 차상위 계층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법적인 근거 계속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인데 재미있는 거는 지역에서 먼저 조례를 통해서 법률화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는 지역에서 조례를 먼저 다 만들고 국가 법률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경계선 지역에 대한 조례들이 이제 20여 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국가대의 법률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사실 이미 의원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작년에 이제 저희가 표준화해서 올해 아마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쓰고 있는 이제 선별 체크리스트가 이제 이미 공개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또 교사, 당사자 모여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PPT에 실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일단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헌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6시간 동안의 정신지체 이 얘기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넘어가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응 없이 있다가 집에 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늦된 학생이나 아니면 원래 수학이 어려워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학교는 어떤 곳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억에 가장 없는 부분이 초등학교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은 확고합니다. 기초학력, 기초소양을 기르는 곳. 고등학교는 국민들은 입시 잘 시키는 곳. 근데 중학교는 무슨 학교냐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낀 학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중학교는 중요한 학교입니다. 중요한 학교입니다. 왜? 입시로부터 자유롭고 아이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낀 학교라는 이름으로 무시했어요. 여러분 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6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6시간 동안 뭘 하고 있지? 분명히 학교라는 것과 이 아이들이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혹시 좀 더 삶의 질,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다양하고요. 경계선 지능과 그 느린 학습자가 같은 어휘지만 느린 학습자는 적어도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학습상 제약이 있다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알아보니까 경계선 지능의 취약성을 가진 학생들을 느린 학습자라고 얘기하겠죠. 모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다 느린 학습자인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경계선 지능 진단받은
어떤 학생이 저하고 상담했는데 왜 상담했냐면 중학생에서 외고가겠다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령기구의 10% 이상의 정말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될 거냐, 뭐 아까 말씀드린 보통 12%, 13%, 14% 얘기하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3%, 4% 정도 될 걸 기대합니다. 왜냐면 일단 부모님들께서 한 3분의 1은 절대 원치 않으세요. 어떤 식의 라벨도 원치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시켜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원 체제를 벗어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기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요새 많이 보시는 코지 박사 얘기인데요. 3분의 1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냐면 3등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 거예요. 이게 자기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양반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지적 기능의 제한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각, 주의력, 언어 이해, 판단 추론, 특히 판단 추론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 해결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 코지 박사가 이 책을 지은 이유가 케이크를 자르지 못한 아이들이라는 책을 지은 이유가 이분 자체가 소년원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거기에 3분의 1 이상이 경계에서 지는 학생이었다. 소년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왜 들어왔을까? 바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이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사람 좋은 거, 순한 거 이런 것들이 엮여서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피해자의 가해자가 너무 많이 진전된 게 아닌가. 특히 경계성 지적 기능성 문제는 모델링을 너무 잘하고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말 잘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중 메시지를 잘 알기 어렵고 집단 압력에 빨리 순응하고 또래들 중에서 좀 하자 그러면 금방금방 쫓아가는, 그 다음에 폐쇄적인 상태에서 자기 합리화, 다른 사람하고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자가 정말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문헌 부분은 그 말씀드렸고요. 특히 저희들이 그동안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운동들을 많이 했었고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관찰했고 참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청의 보장법에서도 실제로 이 대상에 대한 아이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한번 이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각 지역사회에서 특히 어떻게 하면 촘촘하게 이 수준별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다층 지원 체계를 사실 제안한 국가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 체크리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행히도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타당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객관적 주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 체크리스트 한 다음에 지능 검사로 확인이 되면 실제로 사전에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게 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글인데요.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다시 질문은 여러분 이 학생이 아까 비치지만 입자기도 하고 파동기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 학생이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일 수도 있고 다문화 학생일 수도 있고 경계선 지능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얘는 어디로 지원을 받을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 탄탄한 곳에 대한 의도적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기재부에서 제일 싫어하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봐야 된다. 또한 의도적으로 단절해서 이들만 위한 특별한 부분에 대한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요구에 대한 분석법은 다행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당사자 부모님들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올렸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딱 이제 5분 남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작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단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령기 인구의 1.5%, 1.6%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면 경계선진 학생들은 14%면 거의 10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감당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다 대상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기획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게 부처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실제로 여성가족부까지도 연결이 돼서 직업 자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접근성을 좀 더 낮추고 어떤 경우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에 대한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린 의도적인 중복과 단절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 중복은 아마 말씀드린 대로 돌봄 복지 현장에서의 지원 강화할 때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기존 제도의 의도적인 중복 및 도움을 받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학습장애만 보면 이 경계선 지는 학생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학습장애 학생인데 한국은 0.02%, 1.6%에 미국은 전체 특수교육생에서 14% 중에 전체 학령기 인구의 5%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고요. 독일은 2%, 일본은 3%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2.8%가 소위 말하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학습장애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만큼 차이가 현재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장애군을 확대하면서 경도 지적장애의 일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경도 발달장애 포함해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특별 지원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도 아마 그렇게 확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웩슬러 지능 검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거의 신뢰 구간이 95%면 플러스 마이너스 7.8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보면 78에서 62까지가 이 신뢰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핀포인트 하기 어렵다는 거. 원래 모든 검사 도구의 신뢰 구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그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는 이미 연령상으로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 0세에서 12세, 9세에서 12세는 이미 겹치고 있어요, 그거로. 그 대신 이런 의도적인 중복을 단절도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새로운 법과 정책을 표현해서 핀포인트 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기초교육 보전법에서도 학습장애 가진 학생은 또 제외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단절시켜서 법들을 만드는 것들이 보이고요.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해서 이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개별법에서도 이렇게 의도적인 단절을 통해서 대상 특성을 좀 더 명료하고 있다. 유기청소년, 학교활성소년은 겹치지만 같은 부처에 있는 법도 이걸 단절시켜서 같은 학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단절하는 법들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까지 지금 그 입법 예고 끝난 느린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뭐 국회에도 의안됐고요. 또 비슷한 법률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씀드린 대로 생애 전체적으로 되는 그 법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준의 지원책이 모두 제한되는 것들, 그리고 슬기롭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 장애 대학생이 대학에 오면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한 재활법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법에 대한 대학교 특별 지원자표 받고, 그래서 양쪽 다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의도적인 단절을 통한 의도적인 중복, 이것들에 대해서 잘 디자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귀한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도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을 때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방치되었을 때 학교 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사회적 문제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례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신 조경태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의원님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발제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동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산 교육발전협의회 연동호 님께서 이 발제에 대한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크 준비됐나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정책 토론회에 발표를 하게 된 서부산 교육발전협의회 연동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상황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해드릴 건데요. 학교 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신체 정신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희 학교 폭력에서는 7가지 유형을 뽑을 수 있는데요. 신체 폭력, 언어 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 갈취, 성폭력, 사이버 폭력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이버 폭력에는 아이들이 즐겨 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편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한다는 것에 좀 많이 큰 문제가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교 폭력은 스펙트럼이라고 불려집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하에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학교 폭력도 자폐 스펙트럼처럼 이 넓이와 이 종류가 많습니다. 만약에 10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0가지의 학교 폭력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교사의 능력과 태도 역시 교사의 수만큼 다양하다고도 합니다. 당연히 학교마다 판단되는 경미한 학교 폭력이라는 이 기준점도 상당히 매우 애매모호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보다 보면 학교 폭력이 접수되면 학교 폭력이 신고 접수 대장을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48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 관련 아이와 가해 관련 아이를 즉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3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피해 관련 측에 요청 시에도 저희가 이거를 이제 조사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사안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폭력 전담 기구 및 소속 교원이라 하면 생활부장, 학생부장 선생님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긴급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들어갑니다. 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이 가능하고 일시 보호가 가능하고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에 의한 필요한 조치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요. 이제 조치 사항으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의 무리를 이끌고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이제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등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우선 출석 정지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게 이제 2명 이상의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담기구 심의에 들어가서 이게 학교 폭력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가 원치 않으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충족되지 않다면 학교폭력 대체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문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및 징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학폭을 처리하게 되면 이제 선도 및 징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여부, 화해 정도 등을 판단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조치 처분이 교육장으로부터 처리가 되면 학교장에게 조치 결정 통보가 되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202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발표됩니다. 이번 이 발표에서는 중대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학생부를 기록 관리 강화해서 지금은 최대 2년이었던 보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합니다. 심의 삭제 요건도 강화되고요. 학생부 위주의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에도 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을 중심으로 보호 조치가 개선됩니다. 지금은 3일이었던 즉시 분리 기간이 연장되어서 7일로 되고 학교장 긴급 조치가 강화되고 피해 학생 분리 요청권이 도입됩니다. 피해 학생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을 도입했습니다. 단위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사회, 정서 교육에 대해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아이들과 자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과 자주 소통을 하다 보면 일이 커지기 전에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예방이 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빠른 시간에 병원에 가게 되면 미리 증상을 안아할 수 있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픈 걸 예상하지만 귀찮아서 늦게 되면 의사가 말합니다. 왜 이제서야 왔느냐고. 그러면 치료 방법도 늦어지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학교 폭력도 똑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되고 나면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금의 기분과 감정을 같이 나누어주고 나의 기분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차분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언제든 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폭력에 제가 가해자가 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사과합니다. 이때 사과의 방법은 저의 기준이 아닌 상대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꾸준한 노력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저희가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피해자가 얘기합니다. 난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이렇게 저희 이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호님께서 아주 정리를 참 잘해주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희 우리 느린 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대표님께서
한 7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느린학습자 심내 대표 정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경계선 지능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우선 경계선 지능이자 느린학습자 학습권 보장과 경계선 지능에서 가해지는 폭력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경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장애인 부모의 도움으로 부산시 교육청이 취약계층과 다문화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폭력 생활교육과에 동시 보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지침사항을 전국 최초로 만든 것 또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정작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속하지 못한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논의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심의에서 아이와 부모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심의위원회는 마치 오른손잡이만 있는 세상에서 왼손잡이는 다름으로 이해하기보다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한 번 결정된 심의는 재심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의 아이와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학교 폭력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기에 저희 아이의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가 겪은 일은 교실 안에서 가해자 아이가 저희 아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같은 반 아이 2명에게 팔다리를 잡으라고 하고 저희 아이에게 사탄이 붙었다며 종이에 십자가를 그려 저희 아이의 얼굴에 문지르고 성기를 발로 차고 당겼습니다. 아이의 성기가 2배로 부어오르고 실피선이 다 터졌습니다. 그 일 이후 제 아이는 트라우마로 벽에서 소리가 난다며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찾아와도 화장실 욕조에 숨고 찾아온 친구를 안 보겠다고 소리칩니다. 길에서 반 친구를 만나면 얼음이 되어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왜 도망쳤냐고 물었더니 폭행당하는 것을 반 친구들이 봐서 너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불안이 점점 심해져서 행정심판을 요구했고 어렵게 학급 분리가 되었지만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가해자와 같은 중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날의 폭력을 목격했던 같은 반 아이들은 저희 아이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합니다. 이 아이들이 목격자 진술서를 써주어 증거 자료로도 제출했지만 부산 서부교육청 심의위원회는 고의성을 가지고 성기를 당긴 것은 맞지만 앞으로 한 교실에서 지내며 잘 해결하면 된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학폭 심의 때 성기를 밟은 것은 팔다리를 잡고 있던 2명이 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사과하지 않았는데 사과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같은 반 학생들의 목격자 진술서가 있었음에도 심의위원회 분들은 가해자 평가에서 반성도 화해도 높음을 주었습니다. 담임교사도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당시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부모는 제가 학생들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진술서를 받았다고 저를 도리어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의 일이 이 경험하면서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아픔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런 취약성을 가진 아이들도 학교의 울타리와 사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는 자리이기에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 부모를 대표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살기를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어진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가려 노력할 뿐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받고 지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경계선 지능들의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들의 조기 선별하고 개입하며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여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정성 들여 키우듯 길러내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몫을 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국에 교수를 하고 있는 분, 한국의 지방자치의회 의원, 사업가 등 성공한 분들 중 스스로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 교육입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교육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온전한 돌봄과 지원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선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기에 진입하기 전부터 학년기 내내 조기 선별을 기초로 한 부모들의 양육과 교육 차원에서의 부모 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사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능력 있는 의사는 환자의 병명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처방을 내립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처방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말없는 아이, 좀 모자란 아이, 방해하는 아이로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이 발생하면 역시 네가 문제야 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교사 인식 개선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교육부 연구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다양한 지원이 모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혜와 중지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임용시험 과정이나 교사 연수 과정을 통해 이미 학교에 존재하는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를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인식 교육이 선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사회 부적응 아이들이 아닙니다. 사회 부적응 아이로 취급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도태되어 갈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더 어릴 때 이러한 특성을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지면 빠른 세상의 속에서도 나름의 속도로 함께 살아가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아이들마저도 행복한 세상이라면 보통 아이들이나 다른 어려움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세상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저희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엄마들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현재 학폭 지킴이로 피해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희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과 함께 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실 거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김태훈 우리 교육연구사님께서 한 6분 정도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력개발원의 김태훈 연구사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에 대한 지원의 그런 방법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아마 그런 듣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김동일 교수님이 느린 학습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교육청도 느린 학습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며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서부산 교육발전협의회 우리 연동호 임원님과 그리고 우리 부산 느린 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우리 전진희 대표님 그 의견처럼 부산의 느린 학습자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과 자신만의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사회 그리고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 교육청은 2022년 느린 학습자 학습 지원 내용과 그리고 또한 2023년 올해 학습 지원 방안을 교육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저희들 설립하여 이제 느린 학습자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로 느린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전문 진단과 그리고 1:1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지원하였고요. 올해는 조금 그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느린 학습자들을 조금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한글을 해도한 등에서도 그런 약간 성장을 보였다는 그러한 학교 현장의 학부모님들의 피드백도 받고 있었습니다. 부산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한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느낌으로 아이를 양육하였고 늘 제자리 걸음인 아이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는데 조금이나마 부산 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희망 피운 교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라는 이러한 인사 말씀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1년 동안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교육청은 느린 학습자와 학부모님의 갈급함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하윤석 교육관님의 기초학력 향상과 느린 학습자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에 힘입어 올해는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또 확대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느린 학습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 강현시 교육청 경계성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2월에 전면 개정하고 또한 전문가 중심의 경계성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반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서 2022년 11월 전국 최초로 부산 강현시 교육청 학력개발원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학력과 수업, 평가,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여기에 단 한 명의 느린 학습자도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촘촘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동일 교수님의 발제 내용과 같이 느린 학습자 진단 과정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학습 교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학교에서는 느린 학습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모든 학생을 살펴보고 또한 의심이 되는 학생으로 보일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산 기초학력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 대상 전문기관을 종합심리검사, 우리 풀배터리 검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시하여 인지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등 전반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교육공동체협의회에서는 담임 교사, 학부모, 전문가 그리고 연구사의 협의로 느린 학습자 맞춤 지원 목표 및 방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느린 학습자가 교실 안 학교 안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3단계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동일 교수님과 전진희 대표님 언급하신 것처럼 느린 학습자는 다소 낮은 지능 지수로
평균 학생들에 비하여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정서적, 사회적 영역에서도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으로 교실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교육청은 2023년 올해는 교실 안과 학교 안 그리고 지역 연계를 세분화하여 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실 안에서는 부산 관내 전 초등학교 및 희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 강사제를 배치해서 수업 속에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도 담임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맞춤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이 학력뿐 아니라 정서라든지 심리, 복지 등 전반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 초등학교에 두드림 학교라는 것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부산교육대학교와 부산대학교와 협력하여 대학생 학습 지원 튜터링 사업을 실시하여 느린 학습자 학부모들이 원하던 교실 수업 속에서도 방과 후에 1대1로 학습자 튜터를 매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 연계에서는 부산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기관, 학습 지원 전문가, 희망 피움 교사를 활용하여 느린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1대1 전문 진단과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여건상 전문 기관이나 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전문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희망 피움 교사 제도를 마련하여 외부 요인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대1 놀이 중심 상담 및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느린 학습자들의 정서 및 사회성 함량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앞에 말씀하신 우리 대표님처럼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연수, 그리고 홍보, 그리고 느린 학습자들이 행복한 가정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러한 연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느린 학습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공교육 현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통해 배움에 대한 희망을 피우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해 서부산 학부모 공동체 그리고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생각을 모으는 이 자리를 바탕으로 느린 학습자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행복하고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느린 학습자를 위한 귀한 토론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토론회에 참여하신 우리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께도 아낌없는 관심을 표합니다. 앞으로 느린 학습자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귀한 의견들을 부산교육청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희망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뭐 별로 잘 못하면서 자기 자랑들 막 하네요. 부산시 교육청이 지금 서부산하고 동부산하고 교육격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랑하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 정진희 대표나 이런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방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저한테 왔겠습니까?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하지 말고 특히 서부산과 동부산의 교육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차 있는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거 연구 좀 하세요. 그 지금 들어보니까 8분 동안 교육청 자랑만 쫙 들어놓은 건데 그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진희 대표님이 또는 느린 학습자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에서 두 분 오셨는데요. 문진철 과장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 예방에 대해서 5분간 토론해 주시고요. 최윤정 과장님께서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문진철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문진철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교장도 이제 하고 또 교육부에서 지금 학교폭력 근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장에서 이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또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문제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학습 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죠. 개인의 내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학습 부진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환경적인 것은 부모의 방치라든지 무관심, 그 다음에 주변에서의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할 때도 많이 학습 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학습 부진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느린 학습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습자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느린 학습자 하위 범주에 이제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포함이 됩니다. 보통 그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IQ 한 70에서 81 정도 그 수준에 있는 아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규분포로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3.6%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25명의 학생이 있다면은 그 중에 약 한 3-4명 정도가 아마 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적인 능력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능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은 바보 빅터라는 책 출간돼서 나온 거 있죠. 거기 보면 실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한 7살 때 지능검사를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는데 IQ 73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거의 10몇 년 동안을 자기 자신이 IQ가 73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멘사협회 있죠. 그 멘사협회 명예회장이 될 정도로 실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의 IQ가 173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IQ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존감이라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느린 학습자들이 취약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언어적인 그러한 기능들도 조금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도 남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자기만의 속도와 특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습이 안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뭔가 남들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놀림의 대상으로 되고 또 그 아이는 계속적으로 자기 자존감에 그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더 악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폭력 근절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취약성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돼서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2일에 저희들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어느 의원님보다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방향은 피해자에 대한 우선 보호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학교폭력 발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대응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안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선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이 전담 지원관제를 신설해서 학교폭력 발생 초기서부터 그 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밀착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학생들에 있어서 정서적인 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지원되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사회 정서교육 지원이라는 파트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근에 학생들의 정서라든지 또는 행동장애 또는 인지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이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부 내에서도 전담부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이것도 또 법으로 체계적인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동일 교수님 그 경계선 지능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 평소에 이 학생들이 사회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일 교수님이 아마 연구를 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뭐 자기 표현력을 많이 늘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 다음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거의 12년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는 점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최윤정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의 최윤정 과장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아마 너무나 중요한 과제여서 제가 마지막인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처음 시작 때와 똑같이 흐트러짐 없이 이제 집중해서 듣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 중에서도 기초학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네, 최근 이제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이 되었고 국가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네, 예전에 기초학력이라는 게 다음 단계의 학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사전 단계로서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하나의 개념이죠. 개념은 하나이지만 기초학력 부진이 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도 다르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종합계획에도 그 대상 중에 하나로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그냥 기초학력 부진 이렇게 된 것보다는 진일보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느린 학습자라는 개념이 되게 보편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 느린 학습자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이런 그 느린 학습자라는 대상이 존재하고 이 숫자들이 많고 이분들이 이제 지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후속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제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넘어서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만들려면 사실 지금 이제 앞에서 발표자분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연히 이제 외국 사례들을 가지고 외국에서 한 13에서 14%를 정의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작년에 김동일 교수님, 오늘 발표해 주신 김동일 교수님께서 경계선 지능인을 선별해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올해 현황 파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만든 체크리스트는 초등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도 선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또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황을 파악하고 얼마만큼의 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이후에 종합 방안을 만들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종합 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월수금은 정상이고 화목토는 장애를 겪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환경은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 단독으로 할 일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 그리고 또 지역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산시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조경태 의원님께서 아직 더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따끔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 지적은 아마 부산뿐만 아니라 교육부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올해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들께서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정책 마련할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자분들의 토론은 끝났고 혹시나 그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하셔야 될 분만 손들어 주십시오. 진짜로 해야 될 분만 손들어. 그러면 남성분 한 분하고 여성분 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손들어 오십시오. 예, 그럼 우리 중간에 계시는 인사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막 바쁜 시간에 먼저 김태훈 부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부교육감 맞죠? 연구사입니까? 예. 국회의원이 지적하시는 걸 수긍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들 교육에 임하고 있나 한번 되돌아봐 주세요. 진짜 우리 교육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문진철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느린 학습자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학생이 교육 수준을 못 따라와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렇게 변명 비슷하게
나는 알아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건국 이래 일괄 교육과 앞선 교육만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은 모든 아이를 천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관계자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동안 교육을 진짜 잘했는지. 자, 초등학교는 예체능 위주로 심신을 위한 교육이 중점이 되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조 단위를 가르치기가 뭐합니까? 틀린 교육 아닙니까? 자, 중고등 교육은 학습 학과는 수준별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애들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영어 수학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잘하는 애는 수학을 또 못합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하는데, 즉 학교가 단림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단림제는 일제시대입니다. 강의제로 해야 됩니다. 애들을 선별해가지고 영어는 A급, 수학은 B급 이렇게 강의실에 가서 교육받을 시대지 한 반에 모여갖고 1등, 2등 따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대학 입시는 학과별 해당 과목 중심으로 선별해가 모집해야 됩니다. 수학 잘하는 놈은 수학 배점을 많이 주고 영어 잘하는 놈은 영어 배점을 많이 줘가지고 전문가를 만들어야지 모두 다 잘하도록 만들어갖고 무슨 교육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예체능 교육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교육 이런 활성화에도 많은 투자를 하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끝에 계속 손 드시는 분, 예, 짧게 좀 마지막입니다. 예, 짧게 좀,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부산장애인 부모회장 도우경입니다. 정진희 대표님하고 같이 부산시 교육청 지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오늘 조경태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는 교육 공간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어떻게 그 학교 안에서 학습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을 들으러 오신 자리고 그걸 정책 입안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패널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마치 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그 학습자들의 학습 부진의 문제인 것처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습 부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관점부터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지철 과장님, 많은 법이 있습니다. 많은 법들이 있고 학교폭력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학교 안에서 환경적인 맥락 안에서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 학생의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 조사의 문제, 이것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의 문제에 대한 문제적인 상황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희 대표님의 자녀와 같이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고의는 맞지만 학교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풀 일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 심의위원들이 계신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지원 보장의 법률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학교폭력 처벌법이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특수교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경계성 지능인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자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것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특수교육법 안에 이 문제를 개정할 수 있는 의견 여쭙고 싶고요. 더불어서 학교폭력 처벌법 안에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된다라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이게 느린 학습자들을 대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하는 학생들을 뭐 소통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방이 하는 것이 아니죠. 가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최윤정 과장님, 학습 부진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부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월수금은 정상이 되고 뭐 화목토는 장애가 된다고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것이 장애입니까? 이거는 명백한 차별 발언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십시오. 그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희들이 그 교육부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더 많은 심각한 고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학폭위 심의위원회 그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었죠. 예. 저희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한 가지 방안으로 뭐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각 시도에서 있는 케이스들을 좀 이렇게 같이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좀 차이들을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걱정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한 것은 아마 시작이라 생각하시고요. 지금 그 국장도 오늘 교육부 국장도 사실 오시기로 했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못 와가지고 대신에 본인이 확실시하게 느린 학습자에 대한 그 관심을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런 토론이 이제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오신 분들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너무 뭐라 하면 또 다음에 내려오면 안 내려오거든요. 부산이 우리가 찾아가면 되면 서울까지 우리가 못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 교육부에서 오신 두 분 과장님께 따뜻한 박수 좀 그리고 동탄에서 오신 분이 딱 1분만 이야기하시겠다는데 딱 1분만 동탄이면 경기도 동탄이잖아요. 경기도에서까지 오신 우리 학부모님 말씀 짧게 듣고 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 국정감사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저희 아이가 일대 다수의 괴롭힘인데 그때 의원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일대 다수인데 똑같은 처분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저는 이렇게 느린 학습자 학교 폭력을 정책 토론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국회 본정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너무 사랑합니다. 토론자분들이 이론적인 얘기는 너무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현실적인 제가 당한 얘기를 좀 겪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권에 계시는 교육 공무원, 그 다음에 학교 교육지원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도중에 위원들이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겪은 일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 느린 학습자고요. 집단폭력을 당했습니다. 언어폭력. 제가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징계를 내려야 될 사안인가? 이 정도 사안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일인가? 저희가 힘들게 증거를 모아 제출했지만요. 가해자 심의 때 그 심의위원들이 가해 심의를 할 때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제출했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심의를 한다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은 1대 다수인데 1도 강자도 아닌 약자인데 결국 쌍방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일선에서 이 역할을 못한다면 차라리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이 맡아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은 의사 표현이 서툴고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힘의 균형에서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특수교육 대상자에 속하지 못한 경계선 지능 아이들도 학폭 시 동시 보고되고 전문가 의견이 지침사항에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의 어떤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폭력 관련된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연이나 억울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제가 119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 핸드폰이 항상 24시간 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제가 이 부분을 정식으로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제가 교육위에 몸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위에 지금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연들을 저한테 주시면은 철저하게 그런 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음 졸이고 힘들고 아파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부에서 오신 두 분과 또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제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이후에 함께 느린 학습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같이 우리가 치유해 나가고 또 건전해 나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각자의 쓰레기는 함께 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